안녕하세요. UA 대치센터의 박성철 원장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뵙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그 2017학년도 입시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놓고 그 대치동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입시 다양한 면들, 뭐 수능이면 수능, 또 수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잘 추려가지고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를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박성철이라고 하고요. 그 UA 대치센터가 저희가 2020년도에 대치동에 들어와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UA 대치센터 이외에 정현 입시 컨설팅 학원이라는 학원하고요. 또 정현 완전학습 학원이라고 하는 그런 보습 학원 이 두 개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체로는 동아일보 쪽에 연결되어 있는 에듀동아 교육 섹션에서 박 원장의 대치동 리포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칼럼을 기고하고 있고요. 뭐 전국 지자체에 관련된 내용의 여러 가지 입시 설명회 강의를 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뭐 이돌 스파르타라고 하는 아실 만한 그 전국적인 체인이죠. 그 주로 독학재수 학원들, 그리고 관리형 독서실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학원에서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대치동에서는 대치 이강학원이라고 하는 학원에서 중점적으로 논술과 입시 컨설팅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뭐 경력 자체는 좀 기사해봤더니 한 25년 이상 입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로 여러분들하고 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기간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신뢰 있는 정보들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첫 시간인데, 오늘은 올해 17학년도 현행 입시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해인데, 그 현행 입시 마지막 해에 수능이 어떻게 나올까, 그거에 대한 내용들 좀 간략하게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볼 그 17학년도 입시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대략적으로 전년도에 봤던 26학년도 입시랑 크게 차이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전년도의 수능이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수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올해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는 이유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올해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행 입시의 마지막 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전에 있었던 그런 수능 내용과 크게 차이가 나게 되면 좀 학생들이 대비하기 어렵겠죠. 특히 이제 올해 고3인 GT 학생들이 대비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군다나 이제 작년도와 큰 차이가 없이 수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자꾸 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수능 문제를 풀게 되는 학생들에 대한 내용인데, 올해 저희가 예상을 할 때는 뭐 재수생, 삼수생, 흔히 우리가 말하는 N수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1차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반수생,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올해 되게 많이 마지막 수능, 현행 진행되는 마지막 수능에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거의 한 10만 명 정도 가깝게 좀 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고 하면 일단 객관적인 지표로서의 수능 자체도 난이도가 있겠지만, 그 난이도 이상으로 경쟁성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 실제 수능에 대한 내용만 딱 집중해서 보게 되면, 전년도 거랑 대비해서 봤을 때 작년도 저희가 예상을 할 때는 보통 1교시와 4교시가 좀 어려웠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4교시에 대한 탐구에 대한 내용이 아울러서 3교시, 이렇게까지 어려울 필요가 있었나. 작년도 3교시 영어가 1등급시 보통 3.11% 정도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어렵다 볼 수 있겠죠.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 어떻게 변경될까 예상을 해보면, 1교시 같은 경우는 국어는 올해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조금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작년도 그 1교시 국어에 대한 내용이 어려웠는데, 대부분 매체에서 이야기한 거는 그 국어의 독서 영역이, 독서가 좀 어려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독서는 해마다 어렵죠. 어려운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독서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었겠지만, 그 전에 선택 과목, 특히 언어와 매체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조금 난이도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면 실제로 작년도에 수능 끝나고 나서 학생들 상담을 했을 때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보통 현역 고3 학생들은 원래 1교시가 좀 어렵거든요. 경험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N수생들에 비해서 고3 학생들의 경험치가 약하기 때문에 특히 1교시에서 어려움이 많은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 고3 학생들 말뿐만 아니라
재수를 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도 1교시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제일 먼저 문제를 풀었던 선택 과목. 뭐 주로 언어와 매체인데 화작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특히 언매 같은 경우에서 선택 과목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11분 정도의 언매를 끝냈거나 13분 정도에 끝냈던 친구들 같은 경우도 거의 18분, 19분, 20분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걸렸고 이 학생들이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 다 맞았어요, 실제로. 언어와 매체 관련되어 있는 문항을 다 맞았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문학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풀어 나갈 때 이미 학생들은 이렇게 되면 맨 마지막에 풀어야 될 독서를 제대로 못 풀겠다, 시간이 모자라겠구나 생각이 났다는 거죠, 보통. 그러니까 문학을 진행을 하고 한 5분, 10분 정도 지나고 났을 때부터 내가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실제로 그 독서 이전에 문학을 풀 때도 득점률이 좀 떨어진 경향이 있었고 맨 마지막에 풀었던 독서 영역에서는 실제로 지문을 뭐 2개 이상 놓쳤던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아마 올해도 반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전에 이미 이런 경험을 해봤던 작년도에 시험 봤었던 작년도 고3이었던 올해 돼지띠 학생들에 비하면 올해 고3인 쥐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꼭 고민을 하셔가지고 1교시에서 첫 번째 보는, 자기가 먼저 선택해서 보는 첫 번째 어떤 과목인지 모르겠지만 선택 과목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고민해서 준비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 예. 왜냐하면 특히 현역 학생들 같은 경우는 1교시에서 경험을 안 하던 어려운 인생이 걸린 시험 보다 보니까 긴장을 많이 해서 시간이 좀 모자라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특히 1교시 선택 과목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2교시 수학 같은 경우는 뭐 늘 어렵지만 수학은 저희가 봤을 때는 전년도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수1 같은 경우는 아주 고난도 문제가 2문제 정도, 수투 1문제, 그다음에 미적 같은 경우도 1문제. 올해 그리고 확통 쪽으로 꽤 많은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도 넘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확통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아마 1문제 정도는 좀 고급으로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 흔히 말하는 뭐 킬러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아주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은 그 정도 영역에서 나올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상위를 받아야 되는 친구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의대 라인 정도, 메디컬 쪽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내용들을 감안을 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3교시 영어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절대로 작년도처럼, 뭐 절대란 말 쓰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작년도처럼 1등급이 3%대가 나올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겠냐. 올해도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전년도에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평가원 원장이 이제 그만둘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올해는 정상치로 한 6%에서 7%대 정도가 1등급이 나올 수 있게 되고 2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는 20% 정도에서 아마 끊어질 수 있도록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기 때문에 2, 3교시에서는 그렇게 변수가 크진 않겠다. 그런데 4교시에서 올해 조금 더 여러분 중심을 잡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작년도에도 사탐런이 되게 많았잖아요. 보통 77% 정도 학생들이 사탐에 연결돼서 4교시 시험 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훨씬 더 많이 한 88%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도 사탐으로 넘어와서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과탐 하나에 사탐 하나 이런 학생들이 많은데 저희가 예상할 때는 좀 중위권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 이과 같은 경우는 사탐으로 2과목을 다 선택할 정도로 사탐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질 거라. 또 하나는 작년도에 사탐론이 많았지만 상당수의 학생들은 5월, 6월, 7월 즉 6월달 모의고사 그 다음에 7월달에 기말고사 끝나고 이과 학생들이 사탐으로 넘어온 학생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3월달, 5월달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기가 시작했는데 이때에도 벌써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사탐으로 들어온 학생이 꽤 많다. 그리고 작년도에 과탐으로 봤었던 작년도 고3 학생들, 올해 재수를 하고 있는 이 돼지대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미 3월달부터 이미 사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사탐 자체를 공부하는 학생, 선택하는 학생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 학생들의 경쟁력 자체도 전년도보다는 더 높아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사탐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가급적 선택도 빨리 할수록 유리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선택한 것만큼 공부에 대한 난이도도 높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심화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 단순하게 이과 학생들이 사탐으로 가면 내가 성적을 좀 더 잘 받지 않겠나. 그런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공부해가지고는 올해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수능에 대한 내용은 특히 1교시와 4교시, 이 두 교시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집중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올해 수능에서 성적을 잘 받고 수능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뭐 수식 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대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대학교에서 논술 준비한 친구들 같은 경우도 중요하잖아요, 수능이. 또 정신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수능에 대한 내용들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친구들 같으면 특히 1교시와 4교시 변수가 나타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 현역 학생보다는 N수생이 아무래도 올해 수능에서 조금 더 강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무엇보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이 GT 학생들이 N수생과의 경쟁에 대한 내용에서 이런 현재 나타나는 수능의 상황에서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좀 잘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 알려드리면서 올해 26년도, 27학년도 관련되어 있는 첫 번째 유튜브 영상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